안녕하십니까. 제니트 유용덕 원장입니다. 여드름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털에는 피지선이라고 하는 피지를 분비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낭으로 피지선이 분비가 되고 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모공이 막히면 피지가 나오지 못하고 모낭 속에 고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게 되는데 이걸 면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드름균이 이 면포와 만나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이를 여드름이라고 하게 됩니다. 먼저 사춘기가 되면서 성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해서 피지가 많아지게 되고 과도한 각질 형성으로 털구멍이 막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면포라고 하는데 털구멍이 닫혀서 하얗게 보이는 것을 폐쇄면포라고 하고 털구멍이 열린 상태에서 까만 각질 덩어리가 보이는 것을 개방면포라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털구멍이 막힌 상태가 지속되면 털구멍 내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산소를 싫어하는 여드름균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하여 털구멍에 모인 염증세포들에 의해 과도한 염증과 면역 반응이 생기고 고름으로 가득 찬 화농성 여드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드름은 주로 사춘기에 발생하지만 드물지 않게 20에서 30대의 성인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생하면 보통 수년 이상 지속되는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며 주로 얼굴에 생기지만 등, 가슴, 목, 어깨 부위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드름은 털구멍에 생기는 피부 질환인데 여러 가지 요인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여드름은 생겼을 때 흉터가 남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외부 요인으로는 지나치게 유분이 많은 화장품, 마찰과 같은 기계적인 자극, 과도한 땀, 스트레스, 월경 등이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당 부하가 높은 음식은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꿀, 감자, 정제 곡물이나 크래커, 소프트 드링크나 설탕, 흰빵 등이 있겠습니다. 고지방식이나 유제품의 과도한 섭취, 불규칙한 식사 습관 등도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혈당 부하가 낮은 음식은 여드름을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미, 콩, 오트밀 등은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드름의 치료는 조기에 면포의 각질을 제거해 주어서 염증을 예방하거나 염증 발생 후에는 염증을 억제시켜서 여드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흉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여드름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여러 치료제를 병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여드름이 생긴 부위에 직접 발라주는 국소도포제, 비타민 A의 대사물질인 레티논산과 여드름균에 대한 강한 항균 효과를 가지는 과사나 벤조밀, 기타 항균제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항생제는 임의로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 균에 대한 내성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사용 시에는 전문의와의 상의가 꼭 필요합니다. 복용하는 약으로는 항균, 항염 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구용 항생제가 있으며 독식사이클린, 미노사이클린과 같은 성분의 항생제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소도포제의 성분과 같은 레티노산을 복용하기도 하는데 피지의 분비를 억제하고 염증 조절 효과가 커서 심한 여드름에는 좋은 효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피부와 점막에 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고 혈중 간효소 및 지질 수치 상승이 있을 수가 있어서 사용 전후에 혈액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임신했을 경우에는 태아에 기형아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에게는 신중하게 투약해야 됩니다. 그 외에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한 물리적인 방법은 여드름을 직접 짜내는 여드름 압출술, 염증을 줄이기 위한 스테로이드 국소주사 요법 등이 있습니다. 활동성 여드름의 치료에 이용되는 혈관 레이저 시술 등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생긴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레이저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